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진남 TV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영상 올릴 때는 지수가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지수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지수가 아마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저평가된 구간이 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저번 주에 좀 힘들었을 거예요. 저번 주에 이렇게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서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또 반등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도 이렇게 오늘 어저께 월요일 날 코스닥도 낙폭가대로 이제 775까지 급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다 선을 그어놨죠. 검은색 선을 이렇게 그어놨죠. 이 그어놓은 거는 여기서 또 맞고 또 중동 쪽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동 쪽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란 이스라엘이 전쟁 또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맞고 다시 좀 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어쨌든 이번 주는 지수가 추가로 막 가기는 힘들어요. 지금 이란 쪽 문제도 있고 지금 미국의 CPI 발표도 있고 해가지고 지수가 일단은 지수가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더 막 이렇게 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왜냐면 다시 이렇게 좀 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일단 중동 쪽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쪽. 그래서 오늘 잠깐 오늘 중요한 내용 합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 얘기할 거고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얘기할 거고 엔비디아 얘기 좀 할 거고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28일날 있죠. 요거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 8월달 일정을 얘기할 거예요. 8월달 셋째 주 일정, 넷째 주 일정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8일입니다.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실적이 아니고 투자자 인베스터 데이가 28일이에요. 이런 거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유한양행 일정이 또 8월 21일 정도 있죠. 8월 21일인가 22일 정도 승인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 일정이 좀 남았어요. 그리고 게임스컴이 있고 잭슨홀 미팅이 있고 요 얘기 좀 할 거고 요게 문제죠. 지금 지수가 조금 이제 더 급반등하기보다는 좀 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이 12일 13일이니까 조만간 이게 지금 미국에서 보도가 한 12, 13일 정도 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지금 올림픽도 끝났죠. 그죠? 지금 내가 볼 때는 올림픽 때문에 좀 이란이 참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건 이란 마음이니까 요것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막 급격하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란이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하긴 할 거 그냥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이란을 잠깐 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 안 하고 넘어가면 땡큐인 거고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 아시죠? 미국이 항공모함을 좀 이쪽으로 띄워가지고 좀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8월 MSCI 정기 변경 발표. 요거는 이제 LS 일렉트릭 거의 확정적으로 LS 일렉트릭이 될 것 같고 민주당 당대표 선출 뭐 이재명 당연히 된 거고. 그리고 요게 중요하죠. 여기 CPI 발표 요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13일인데 요게 어떻게 나오느냐. 요게 낮게 나와야지 좋다고 하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너무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때 우려 때문에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또 안 하면은 또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 금리 인하를 무조건 주식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금리 인하 하면 또 안 좋다는 말도 있는데 무조건 금리 인하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나쁜 것보단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고. 자, 일단은 그런 거 좀 얘기해 볼게요. 요거 일정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거 위거비 관련주 얘기할 겁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 얘기할 거예요. 비만약 이거 위고비가 10월달 출시하는데 요게 아주 글로벌 빅히트 상품입니다. 요거 비만 치료제인데 요게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건 덴마크의 제작사에서 만든 건데 그게 그 한 달에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뭐 이번에 알았어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위고비라는 제품이 미국에서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맞거든요. 주사로. 이렇게 주사를 맞아요.
주사로 맞는데 이렇게 주사로 맞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맞나봐요. 일주일에 이렇게 주사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요게 이제 한 달에 맞는데 한 18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또 맞는 사람 이게 비싸긴 비싸잖아요. 이게 보험도 아마 안 될 거라고 이게. 근데 미국에서 180만 원 정도 한 달에 180만 원인데 비싼 만큼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한 16%에서 20% 정도.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맞으면 무조건 16% 빠진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안 맞을 이유가 없죠. 비만이 이게 만병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하고 비만이 성인병이나 이렇게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이거 뭐 비만하지 않고 날씬한 게 무조건 좋긴 좋은 건데,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주사를 맞아가면서까지 빼야 되나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냥 운동하고 그냥 다이어트로 빼야지 저를 주사 맞아서 빼는 게 하여튼 뭐 그거는 선택의 자유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일정을 먼저 얘기할게요. 요게 문제잖아요. 지금 일단 반등은 나왔죠. 반등은 나왔어요. 일단 이번에 개인들이 신용이 많이 털렸습니다. 반대 매매가 신용으로 개인들 신용이 반대 매매가 1조 한 5천억 정도 반대 매매로 털렸어요. 증권사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난리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대급 하락이기 때문에 요때 반대 매매가 그때 제가 그냥 버티라고 그랬죠. 요때 털린 사람, 요때 월요일 날 털린 사람들,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 털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요때 강제로 팔린 사람들, 그 다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쨌든 반등이 나왔고, 근데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보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자,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요게 빨리 이란 놈들이 공격을 할 거면 빨리 하든가, 그래야지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공격을 할까 말까 하니까 주식시장도 갈까 말까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요거 8월 MS 요 LS 일렉트릭이 지금 많이 빠진 이유가 2분기 실적이 생각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와서 지금 많이 빠진 거예요. 27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7만 원, 18만 원인데 어쨌든 수급은 좀 들어올 것 같고, 민주당 그 이재명이가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그 금투세 빨리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긴 해줄 것 같은데. 자, 금투세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자, 8월 넷째 주 일정,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 발표.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이루어지겠죠? 미중 무역 갈등이 이루어지면 또 어떤 주식이 올라가겠습니까? 히토리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고, 반도체 이런 주식들은 좀 주춤하겠죠. 왜냐면 미국이 중국에 관세 부과하고 막 전쟁 일으키면 반도체도 약간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중국에 수출 많이 하는데,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하면은 반도체가 좀 주춤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유한양이랑 렉나자. 그래서 요거 승인될 것 같은데, 일단 8월 21일이니까 다음 주겠죠. 지금 뭐 며칠이야? 다음 주네요. 다음 주. 그래서 유한양행도 지금, 근데 유한양행 수급이 조금 심상치가 않더라고. 이게 좋으면은 지금 쉬고 있죠. 이게 보면, 근데 새로운 뉴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주가가 10만 원까지 갔다가 좀 최근에 이렇게 쉬고 있죠. 근데 이게 기관놈들이 계속 팔아, 최근에. 그죠? 기관놈들이 계속 팔아서 유한양행은 이제 저번에 이 8만 원 왔을 때가 진짜 절호의 이게 8만 원까지 왔었네, 이거. 요 8만 원. 요 8만 원까지 왔을 때가 또 그때 한번 기회였죠. 그때가 이제 절호의 기회였고, 8만 원 그때 월요일 날 금융시장 폭락했을 때 8만 원까지 왔다가, 근데 또 이제 만약에 통과되면, FDA 그 폐암 신약 통과되면 한 9만 5천에서 10만 원 정도는 한번 또 찍을 것 같아요. 찍고 빠지든가 아니면은 뭐 10만 원을, 그 10만 원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0만 원이 한번 저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유한양행은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일단 박스권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뉴스에 또 팔려는 사람도 많거든.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한양행 수급이 지금 우호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기관들이 계속 팔죠. 그죠?
그래서 기관님들은 뉴스 나오면 팔 가능성도 있다는 거 좀 참고적으로 해서 그래서 유한양행은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8만 원 초중반에 사야지 한 10만 원에 팔아먹을 기회가 있다는 거고. 자, 그죠? 유한양행 8만 원에서 10만 원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날씨가 요즘에 너무 더워서 아니 에어컨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에어컨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유한양행 됐죠? 8만원에서 10만원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유한양행은 단타 칠 사람들은 8만원 초중반, 8만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정도까지, 8만 5,000원 이상에서는 그냥 건드리지 말고 기간이 파니까. 게임스컴인데 됐고, 잭슨홀 밑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 파월이 무슨 얘기 할지, 좀 시장에 좀 우호적인 얘기를 해줄지, 9월달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얘기. 최근에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파월이 좀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젠슨왕. 이게 반도체는 요게 발표 2개. 반도체는 요게 중요하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2분기에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올 건데 아마 그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1분기보다는 한 8% 정도 실적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던데, 그거 2분기 실적도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죠? 젠슨왕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요구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고 8월 28일 날 마지막 주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아니 현대차 내가 계속 좋게 말하는데 반등은 나왔는데 좀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죠. 현대차 좀 반등이 좀 약해. 그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돈도 잘 버는데 이게 여기 딱 자르면 3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가 28일이니까 28일까지는 좀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현대차는 다 어차피 30만 원 가긴 가겠는데 장이 좀 찌글찌글하니까 어차피 뭐 갈 게 뭐 있습니까? 뭐 그죠? 그래서 현대차도 수급을 보면 대형주니까 수급을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냥 그죠? 원래 강하게 쌍끌이 매수를 해야지 올라가는데 둘이 샀다 팔았다 하니까 좀 한데 어쨌든 28일 날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도 19만 4천 원까지 갔다가 빠졌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이고요. 이슈가 있는 쪽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현대차 실적은 다 좋은 거니까 어쨌든. 근데 그리고 벤츠가 최근에 불났잖아요. 벤츠 전기차가 불났는데 그게 중국산 배터리 써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근데 공시를 했죠. 현대차는 자기네 차는 그거 한 개 빼고 그 저가형 전기차 그거 그거 코나 전기차 빼고는 현대차는 다 그 국내산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쓴다고 발표했죠. 공시를. 그래서 현대차는 뭐 나쁠 게 없어. 그리고 됐죠.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한국석유공사 실적이 겁나 잘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어저께 나왔거든요. 어저께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금요일 날 오후에 나왔구나. 금요일 오후에 나왔는데 한국석유광수가 이게 대왕거래 대장주잖아요. 한국석유공사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동해안 석유시추 관련해서 대장주인데 요게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어저께 기관 외국인들이 월요일날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한번 그거 잠깐만 보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한국석유공사도 한국가스공사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분기 실적이 안 나왔으면 좀 찌글찌글한데 요거 딱 걸러놓고 요거 때는 그때 석유시추 프로젝트 동해안 석유시추 프로젝트 대왕거래 프로젝트 때문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하는 건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건 모르는 거고 일단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 기관 매수가 급격하게 들어왔다 어저께. 그래서 요것도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어 보인다. 근데 모르겠어. 3분기 실적은 또 모르겠지만 어저께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2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연기금도 매수했고 사모펀드. 그래서 5만 원 당분간
한국가스공사는 당분간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4만 원, 1천 원, 4만 1천 원, 2천 원, 3천 원 오면 매수, 이쪽 4만 7천 원, 8천 원, 9천 원, 5만 원 가면 매도. 당분간 4만 원에서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박스권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리고 왜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지금 되게 이제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으로 지금 진격해가지고 들어갔죠. 근데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가스전 그 가스 송유관 아니 가스 그거 가스 파이프를 막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가스값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많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다고 한국가스공사가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원래 얘네들은 천연가스를 수입해가지고 파는 거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얘네들은 천연가스 가격을 비싸게 사가지고 한국 국내에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실적이 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깊숙이 공격해가지고 지금 그 러시아에서 그 유럽 쪽으로 가는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지금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12% 정도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변수긴 변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리고 비만약 얘기가 좀 해볼게요. 지금 일라일리 저번주 금요일에 일라일리 실적 발표가 됐는데 일라일리 로보노디스크는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 일라일리는 2024년 2분기 실적 발표가 잘 나왔어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마운자로 젯바운드가 대표 종목 대표 그건데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 비만약이 이거 지금 잘 팔리는데 나중에 이거 안 팔리면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전력기기처럼 주가가 전력기기 변압기도 올라갔지만 결국에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비만약도 주가가 일라일리 노보노디스크가 주가가 올라갔다 최근에 좀 빠졌었거든요. 그게 어떤 우려감이냐, 실적이 좀 이제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일라일리가 잘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약 실적 아직 피크아웃도 아직 아니다. 그래서 어저께 월요일날 비만약 관련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갔던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어쨌든 지금은 공급이 부족한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팔린다는 얘기 아직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2030년까지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2030년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이 130조까지 늘어난다는 그런 증거사 보고서가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30년까지 비만 치료제 시장이 130조까지 늘어나는데 지금 2024년에 무슨 걱정을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만약 쪽 관련주는 계속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거예요. 이따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금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그죠? 양대 산맥이 노보노디스크 일라릴리인데 얘네 두 종목에 뭐 투자해도 좋지만 국내 수혜주에 투자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위고비가 시장 점유율이 60%인데 요게 국내에 한 10월경에 상륙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위고비 관련 수혜주가 나오겠죠. 그래서 위고비 관련 수혜주가 몇 개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또 한 두세 개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나중에 좀 확산되겠죠. 근데 지금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좀 모르긴 했는데 그래도 더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테마가 요걸 좀 별표 하나 합니다. 요 별표 2개 해야 돼요. 위고비 관련주. 위고비가 국내 10월 출시해야 되는데 지금 8월이잖아요. 그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 유한양행도 제가 5월달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유한양행 제가 4월 5월달에 이거 8월달에 이거 이슈 있으니까 지금 4월 5월달에 미리 봐야 된다 얘기해 드렸죠. 마찬가지야. 비만약 치료제 위고비가 10월달 출시되니까 지금 8월부터 봐야지 관련주를. 그죠? 10월달에 보면 그때 벌써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위고비 관련주가 수혜주가. 그래서 어차피 좀 테마지만 어차피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테마주가 절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테마주 절반, 실적주 절반이에요. 그래서 실적주 할 사람은 실적주 하고 테마주 할 사람은 테마주 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 중에서 이제 SLS 바이오하고 블루엠텍 두 가지가 수혜주인데 이 두 가지를 좀 관심 있게 보는데 블루엠텍도 물론 얘가 수혜주는 맞는데 공부를 해보세요. 두 가지 종목 공부해보세요. 근데 SLS 바이오가 올랐지만 조금 덜 올랐어요. 블루엠텍보다. 자 보세요. 위고비가
위고비 관련 블루 엠텍 올랐어요. 이게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죠. 근데 얘가 공모가가 나 몰랐는데 공모가가 19,000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공모가가 찾아보세요. 블루 엠텍 공모가가 19,000원이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 잠깐만요. 블루 엠텍 올랐어요. 블루 엠텍 이게 블루 엠텍 블루 엠텍 공모가가 19,000원이란 말이 있던데 여기 맞네. 진짜 맞네. 그죠? 블루엔텍 공모가가 19,000원이죠. 근데 얘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의약품 유통회사라서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은데 청약할 때 경쟁률은 좋았네. 580대 1이니까. 근데 19,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딱 공모가 왔어요. 공모가. 그죠? 공모가잖아요, 지금. 근데 요런 애들이 빠지면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게 11,000원부터 이만큼 올랐다는 이유가 뭡니까? 위고비 수혜주란 얘기예요. 위고비가 언제 상륙한다? 위고비가 10월 달에 상륙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고비 관련주가 누구라? 블루엠텍하고 또 하나가 여기 맨 위에 여기 SLS 바이오 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 보세요. 블루엔텍은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입니다. 많이 올라서 2천억이에요. 2,057억입니다. 근데 얘가 적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적자 종목을 지금 여기서 사라고 내가 못하겠어. 못하겠고 물론 더 갈 것 같아요. 더 가겠죠 당연히. 예. 위거비가 뭐 어쨌든 지금 보면 얘도 많이 빠진 건 사실이거든. 지금 보면 이게 상장 후에 여기인데 이게 많이 빠지긴 했잖아요. 근데 위거비 관련주니까 더 오를 거예요. 뭐 2만 원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더 가겠지만 내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2만 원 벌써 다 왔구나. 3만 원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 3만 원. 근데 뭐 그건 가보면 알겠지만 가긴 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실적이 안 좋은 주식을 여기서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SLS 바이오 요게 지금 올랐지만 들어올랐어. 그죠? 자, 요게 지금 3,300원부터 요렇게 올랐는데 한 1,300원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저점에서 3,300원을 저점으로 하면은 지금이 지금 4,800원이니까 얼마 올랐어? 한 1,400원? 1,400원, 1,500원 정도 올랐죠. 저점에서. 근데 얘가 최근에 무상증자도 하고 또 꼴에 또 배당도 주더라고요. 얘도 신규 상장주인데 꼴에 뭐 저가 주지만 배당도 한 30원 정도 주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리고 무상증자도 했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주 가치에 신경을 좀 쓰는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무상증자나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이 바이오 기업들은 배당을 안 하거든. 그죠? 이 바이오라는 글자가 붙었잖아요. 근데 배당을 안 해. 근데 얘는 배당도 했다는 것은 그리고 최대 주주가 주식을 39%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도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흑자고 또 1년에 한 20억 정도는 버는 회사더라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735억이니까 735억이니까 이런 회사들이 시가총액이 좀 한 1,000억까지 10월까지 얘는 위고비 관련해서 위고비가 나올 때 위고비의 품질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거비가 언제 된다고요? 요게 10월달 출시되는데 요거에서 관련주로 SLS 바이오가 올랐지만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올랐지만 왜냐면 흑자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얘가 지금 의약품 품질 검사 매출이 82%인데 위고비의 품질 검사를 독점 계약했다는 말이 있어요. 좀 뉴스를 한번 보세요. 위고비의 그 품질 검사를 얘가 독점 계약했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10월 달에 나오면 블루엠텍하고 S 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가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약간 유행이잖아요. 코로나 다시. 근데 얘가 올해 하반기 때 신규 진출 예정 사업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로도 또 편입이 될 수도 있고 또 식품이나 화장품 검사도 신규로 진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내 허가 완료 후 내년에 사업화 시작. 그래서 식품이나 화장품 검사까지 지금 바이오 의약품 검사하는 기업인데 식품이나 화장품 검사까지 확장한다고 하니까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SLS 바이오를 요 기업을 눈여겨 보시고 매매나 투자에 적극적으로 빠질 때마다 지금 올랐어요. 올랐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죠? 기간이 조금 팔았는데 최근에 1차 상승 눌림목 2차 상승 또 한 번 눌림목이 나오면 어저께 투자 주의 종목으로 걸렸기 때문에 좀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면 또 3차 파동이 나올 것이다. 그죠? 주가는 1, 2, 3, 4
이렇게 가거든. 1파, 2파, 1파, 2파, 3파 가고 4파, 5파 이렇게 가니까 3파까지 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시가총액도 낮고 해서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워낙 테마 그죠? SLS 바이오 강조하고 지금 반도체가 주춤하는 사이에 이쪽이 치고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시죠? 반도체가 주춤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 수혜주가 제약바이오랑 건설 섹터가 그 건설주 GS건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GS건설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비만 당류에서 블루엠텍, SLS 바이오, 대봉 LS까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 항암 치료는 유한양행, 그죠? 그리고 됐고 셀트리온도 이슈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좀 무거워서. 그리고 어차피 지금 시장은 여러분 테마가 저번 주 테마 보세요. 중동 전쟁 테마, 방산 테마, 코로나19 테마. 최근에 코로나19 테마가 올랐죠. 결국에는 장이 안 좋아도 계속 여기서 돈다는 거예요. 테마가. 그죠? 여러분들도 이 테마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테마, 헤리스 테마, 뭐 전력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현대에버다임 같은 거. 그런 거 그러니까 현대에버다임 빠질 때 샀다가 급등하면 팔고 그런 식으로 반도체 테마, 제약바이오 테마, 코로나 테마. 이제 하나가 추가됐죠. 위고비 테마가 추가됐죠. 위고비 월요일 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요쪽은 조그만 그린벨트 해제 테마니까 딴 거 볼 필요 없이 GS건설 보면 된다. 다 필요 없고 그냥 GS건설 보면 된다. 왜 GS건설 왜 보면 되냐면 자 GS건설 건설주가 많이 빠지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또 어저께 월요일에도 4% 올랐던데 지금 얘가 최근에 이게 17,000원까지 정시가 폭락했을 때 17,000원까지 빠졌다가 또 2만원 또 오르는데 기간 수급이 좋아요. 기간 수급이. 그죠? 기간 수급. 자, 보세요. 지금 제가 금리나 수혜주 건설하고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건설에서는 무조건 GS건설이다. 자, 기간들이 계속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기간이 매수한 흔적입니다.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정배열이죠. 갔다가 이번에 폭락될 때 한번 갔다가 또한 이렇게 폭락 왔을 때 GS건설 매수했으면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GS건설이 빠지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최근에 보면 왜 GS건설 얘기하냐, 기간 수급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기간 수급이 결국엔 대형주들은 최근에 3일 동안 100만 주 가량 샀어요. 보세요. 최근에 3일 동안 기관놈들이 특히 연기금 투신 놈들이 거의 3일 동안 100만 주, 30만 주, 30만 주, 30만 주, 3일 동안 100만 주 가량을 쓸어 담았다는 얘기. 뭐를? GS건설을.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물론 약간 건설주가 무겁다는 인식이 있지만 수급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빠질 때는 이렇게 30분목에서 이렇게 18,000원 있죠. 18,500원. 요 18,500원 밑으로 만약에 또 지수가 저번처럼 폭락해서 18,500원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 이런 구간에서는 찬스다는 얘기예요. 찬스다. 요 18,500원 밑으로는 찬스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GS건설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럼 김한선 전무가 왜 GS건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 미국이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하면 할 가능성이 높죠?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10월에 눈치를 보면서 미국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0.25 정도. 그러면 금리 인하 수혜주를 봐야 되는데 지금 10월 달에 볼 거예요? 8월 달에 볼 거예요? 8월 달에 먼저 봐야죠. 항상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를 한국은행이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8월 달부터 미리 건설주를 보는 거예요. 10월 달 되면 건설주는 벌써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GS건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평균 주가가 얼마였냐면 3만원에서 4만원 갔어요.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요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에 GS건설이 3만원, 4만원이었다. 4만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토막 났단 말이에요. 반토막.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기간에 빈집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3만원까지도 길게 보면은 중기로 보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턴하는 거기 때문에. 됐죠? GS건설. 자, 반도체는 무조건 삼성전자. 저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선호합니다. 삼성전자 무조건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냐?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전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도 있어요. 이제 로봇 나올 거예요 조만간.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로봇이 있습니까? 없어요. 얘는 그냥 반도체야. 반도체.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종합 반도체 기업 반도체도 있고 로봇도 있다. 나는 로봇이 있는 게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큰 매력이라고 봅니다. 조만간 이제 하반기 때 삼성전자 로봇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은 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서 좀 일부 매도가 나왔는데 그게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단락되고 중동적 이슈가 좀 진정이 되면 이제 또 반등이 더 나오겠죠. 지금 삼성전자 지금 75,000원 밑에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됐고 삼성전자 좋다. 어차피 75,000 삼성전자 75,000원 밑에서 GS건설의 실적이 2분기 때 잘 나왔다는 얘기예요. 2분기 때 야 보세요. 건설사들 다 보세요. 실적 발표한 거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요거 HD, GS건설, 대우건설인데 실적이 잘 나온 애들이 딱 두 개입니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물산. 요 세 개 정도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기간수급이 좋은 게 GS건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삼성엔지니어링 좀 무겁고 현대건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오케이? 그죠? 항상 섹터에서 기간수급 들어오면서 실적이 좋은 놈이 먼저 우선 고려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딱 찍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88 정부가 저번 주에 내놓은 8월 8일 부동산 대책 주요 골자 결국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간소화하겠다. 만약에 5년 걸렸으면은 뭐 한 2년으로 줄이겠다. 1년 2년으로 줄이겠다. 간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은 건설사들 우리나라 GS건설 뭐 현대건설 이런 애들의 수주 잔고가 높아지겠죠. 재건축 수주 잔고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수혜고 서울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주겠다는 결국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공급이 너무 부족해.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실적이 잘 나왔다고 그랬죠.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7%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127% 증가해서 원래는 증권사에서 2,598억을 예상했는데 4,600억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가스공사 부랴부랴 그죠? 근데 거기다 대한거래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실적을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 2분기 실적 잘 나오니까 그동안 외국인 기관이 팔다가 어제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연기금도 샀고, 그죠? 외국인 25만 주, 기관은 38만 주를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죠? 이유는 대한거래 프로젝트도 있지만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에서도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8만원짜리 리포트도 나왔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동나비엔도 실적 잘 나왔어요. 경동나비엔 실적 잘 나왔고, 요거. 자,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 주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2분기 실적이 좀 최근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주식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실적이 반도체 수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수출이 좋았다. 기초 화장품 수출 여전히 좋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비올, 뭐 APR, 동국제약, 미용 의료기기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동국제약이 조금 부진한데 실적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 좀 무겁긴 하죠. 나 이게 왜 안 가는지 나 모르겠어. 이거 실적이 좋은데 1년에 한 800억씩 버는 기업인데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야. 시가총액이 7,700억인데 1년에 이 기업이 한 700억은 벌거든요. 그럼 퍼가 한 10배, 10배에서 11배예요. 퍼가 10배에서 11배인데 이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배, 11배면 너무 싼 것 같아. APR이 퍼가 얘가 지금 8% 오른 이유가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렇죠. 미용 의료기기가 잘 팔린다. 미용 의료기기가 8월 달에
미용 의료기기 데이터가 잘 나왔다. 요거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잠정 수출 데이터가 요게 잘 나왔기 때문에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가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랐는데 JPL에 올랐는데 동국제약도 좀 무겁긴 한데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현대해상 실적이 나오고요. 수요일날 게임주 시프트업 실적이 나오고, 화요일날 JYM 멘터 실적이 나오고, 월요일날은 크래프트 실적 벌써 나왔고, 나왔죠. 그리고 이게 이번 주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 요 CPI 지수, 요게 중요하다. 그죠? 당분간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요게 잘못 나오면 또 지수가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눈치를 볼 거란 얘기예요. 이게 안 좋게 나오면 지수가 빠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주식 비중도 조절하면서 가기는 가야 된다. 반등이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하고 자동차 걸정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자동차 걸정이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자동차 수출이 상반기 때 31% 좋았어요. 분기 계산 좋았다.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적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실적주. 최근에 한국콜마 실적이 잘 나오면서 6만원 밑에 빠졌다가 급반등했죠. 6만 6천원까지. 상반기 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대요. 한국콜마가. 아마존에서 지금 한국 화장품이 잘 팔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광밴드, 이 조선주하고 피팅 밸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성광밴드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이게 영업 마진이 30%라 기록했다는데, 요게 이제 천연가스 관련 주식인데 LNG 프로젝트. 그래서 미국 수출량이 51%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성광밴드도 요 천연가스 관련 이 피팅 밸브 관련주고, 대왕거래 관련주로 엮으려면 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 실적이 잘 나오니까 주가는 움직이죠. 이렇게 한번 여기 때 급락이 나왔던 거는 이제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고, 이렇게 갔다가 급락 나오고 또 가죠.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또 가죠. 근데 얘가 또 자사주 매수한다고 자사주 100억 매수하겠다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자사주 매수 공시 기업을 알려드릴까요? 최근에 자사주 매수 공시한 기업들, 청강밴드,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자사주 1000만주를 매수해서 소각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사주를 1000만주를 매수해서 3개월 동안 매수해서 소각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KTNG 요 회사도 자사주를 매수해서 소각하겠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KTNG. 최근에 KTNG도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죠? 자사주 매수를 해가지고 소각하겠다. 그리고 주주 배당을 늘리겠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10만원이지만 1년에 배당이 한 5천원에서 6천원 정도, 배당 수익률 5에서 6%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인 기관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뻐할 수밖에 없다. KTNG 가치주 말씀드려요. 가스공사 실적 잘 나오고 KTNG 실적 잘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KTNG KTNG가 실적도 잘 나왔는데 2조 8천억 정도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고, 3개월 동안 3,370억 정도를 자사주를 매수해서 소각하겠다. 아주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그리고 한국타이어도 실적 잘 나왔고요. 재룡전기 실적 잘 나왔고, 그 보톡스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보톡스, 휴젤, 메디톡스, 파마 리서치,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위고비 관련주 아까 강조했죠. SLS 바이오, 블루엠텍 근데 좀 빠지면 괜찮을 것 같아. 한번 블루엠텍은 지금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블루엠텍도 빠지면 좀 괜찮을 것 같고, 헤리스 관련주가 이제 얘가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고 하죠.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 하는데 까봐야 아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미국에서는 얘가 지지율이 좀 한 2-3% 정도 앞서나 봐요. 그래서 헤리스 관련주 여러분 모르는 거 아시죠? 뭐 마리아나 관련주, 뭐 낙태아 관련 현대약품, 화일약품, 화현대약품, 우리바이오, 오송첨당소대, 일일이 연락을 할 필요가 엄청 많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내가 마리아나 관련주 투자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도 실적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내가 테마주를 또 마리아나 관련주 투자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난 그거는 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마리아나 관련주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우리바이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있다. 요거 현대화품 낙태 관련 주식이고. 됐어.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언급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서 자사주 매수 공시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자사주 취득 공시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런 기업들은 다 좋은 기업들이라는 얘기죠. 우량 기업 돈을 잘 버니까 자사주 매수하는 거죠. 고려아연, KTNG,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1,000만 주를 매수해서 앞으로 소각하겠대요. 소각하겠다는 건 불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주주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KTNG 배당을 많이 준다고 그랬어요. 5에서 6%. 야, 근데 KTNG 자사주로 3,300억이나 매수한다니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사주 매수하는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 중에서 GRT라고 있어요. GST. 요 기업도 최근에 자사주 매수 30억 하겠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자사주 매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자사주 바닥에서 자사주 30억 매수 공시했어요. 근데 요게 엔비디아 관련 액침냉과 관련주기 때문에 28일 그 엔비디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액침냉과 관련 주식들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은행주는 다 좋아요. 은행주가 왜 좋냐면 9월 달에 정부가 밸류업 지수를 행사를 할 거예요. 밸류업 지수를 9월 달에 발표할 거고 10월 달에 또 공시할 거기 때문에 하나금융 신한지주, 특히 신한지주 이거 지금 10월까지 또 689만 주를 소각한대요. 신한지주 이거 좋아요. 이거 최근에 6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5만 5천 원인데 이건 매수 관점입니다. 증권주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좋아 보여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도 좋고.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거는 이제 이란이 요걸 언제 이란이 공격할지가 좀 헷갈리지만 이번 주에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가 한번 출렁거린다. 그럼 지수가 출렁거릴 때는 또 현금 있는 사람들 그때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 그건 찬스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어차피 요거 크게 전면전까지 갈 가능성은 없어. 내가 볼 때는 미국이 벌써 지금 항공모함 거기서 뛰었단 말이에요. DS건설 그 말씀드렸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도박 사이트, 미국 도박 사이트도 돈을 걸고 하는 거는 지금 도박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여전히 높다고 보는데 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은 이쪽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 그거는 뭐 가보면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왜냐면 제가 그때도 말했듯이 미국 역사상 총알 맞고 대선 유세 때 총알 맞고 대통령 당선 안 된 사람이 미국 역사상 통계적으로 없었어요. 저는 통계를 믿기 때문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물론 트럼프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트럼프는 성격이 거지 같아가지고 트럼프가 되면은 한국, 중국 다 피곤합니다. 다 피곤해. 우리나라 다 피곤해 지금. 국방비 올려달라고 할 거고 유럽도 다 피곤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되는 게 무조건 좋지만 모르겠어. 그건 까보면 알겠죠. 자 일단은 그렇게 엔비디아 반도체는 반등이 나오겠지만 엔비디아 요때 28일 날, 그러니까 28일 되게 중요하네요. 그죠? 28일 날 일정이 되게 중요한 게 많죠. 엔비디아, 반도체, 자동차 두 가지 다 중요한 게 많네요. 유한양의 21일, 그죠? 그리고 요거 알겠죠? 이란 이스라엘 공격 가능성이 이번 주에 있는데 요거를 기회로 이용하자. 알겠죠? 쫄지 말고 현금 있는 분들은 그때 사고 싶은 주식들을 지수가 팍 빠지면은 출렁거리면 그때 팍 들어가자. 자, 됐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또 돈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